오늘 아침 일라디오. 벌써 6월이야 했는데 어느새 그 6월도 다 지나고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새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 얼마나 잘 지키고 계세요? 올해는 꼭 지켜야지 했던 일들은 바쁜 일상에 묻혀서 잊은 지 오래고, 올해는 꼭 버려야지 했던 습관들은 무슨 미련인지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제 얘기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기보다 우리 조금씩 하나씩 서서히 바꿔볼까요? 새로 열린 오늘이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꽃이 크고 색이 다양해서 행사나 축하용 화환에 주로 쓰이는 거베라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절화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이 소비되는 꽃이기도 한데요. 해외에서 들여온 품종도 많지만요. 최근에는 농가의 부담도 줄이고 세계 무대 진출까지 노릴 수 있는 예쁘고 특색 있는 우리의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국산 거베라 품종 중에 하나인 하모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의 송현영 연구사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구사님 부럽습니다. 뭐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꽃을 다루고 식물을 가까이 하는 일이 또 일이라도 좀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구사님도 꽃밭에서 지내는 시간이 좀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뭐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매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제가 온실에 내려가곤 하는데요. 이제 꽃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와, 꽃을 이제 대하시는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정말 아낀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베라 품종 중에 하나인 하모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거베라, 모두 이름은 좀 어색하실지 몰라도 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축하용 화환에 사용하는 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꽃도 예쁘고 색이 워낙 다양해서 좀 어딜 가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꽃이기도 하죠. 요즘에도 많이 쓰이고 있나요? 네, 이제 많이 보셨던 축하용 화환에 쓰이는 크고 알록달록한 거베라를 이제 대륜 거베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 대륜 거베라를 화병에 꽂기도 하고 또 꽃다발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나 파스타 폼포념과 같이 이제 다양한 모양을 가진 거베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정용으로 쓰거나 일상생활에서도 거베라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거베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네, 스파이더 파스타 폼폰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다양하네요. 제가 아는 건 이제 끝이 동그란 거베라랑 이렇게 겹으로 된 끝이 얇은 꽃잎이 굉장히 많은 거베라. 그건 어떤 거베라인가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화환용 거베라인데요. 이제 그거 말고도 다양한 거베라 종류가 있는데 이제 외부 살상화라고 하는 바깥쪽 꽃잎 모양의 변화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곤 해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 거베라는 흔히들 실 거베라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네, 꽃잎이 뾰족뾰족하고 이제 종이를 찢어놓은 듯이 이렇게 가닥가닥 붙여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고, 또 파스타 거베라와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트위스트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폼포냥 거베라는 꽃잎이 원통형인데 이게 작은 꽃이 모여서 둥글게 구형으로 피어있는 화형을 말하는데 이렇게 거베라 종류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실거베라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거베라의 경우에는 줄기에 철사가 좀 덧대어서 종이 테이프 감겨 있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모자처럼, 깁스처럼 네. 네,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유통되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좀 약해서 그럴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베라는 꽃목 조직이 연약해가지고 체화에 쉽게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화환에 꽂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철사를 덧대고 플라스틱을 받치는 이런 유통 구조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대륜 거베라의 유통 형태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베라를 화환용 꽃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알게 될 이 하모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네, 하모니는 꽃 크기가 11.8cm로 이제 큰 대륜 계통의 반격꽃인데요. 색깔은 선명한 살구 빛깔이고 또 화심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하모니 이름은 말 그대로 하모니, 조화롭다 이렇게 조화로운이라는 뜻에서 짓게 되었고 그리고 절화 수명이 12일로 긴 편이에요. 그리고 꽃줄기가 단단해서 꽃목이 굳거나 꽃줄기가 갈라지는 현상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꽃다발에 제일 많이 쓰이는 꽃이 아닐까 싶어요. 그 파스텔 색상이기도 하고 꽃다발에 한 2송이, 3송이만 들어가도 존재감이 확 사는 꽃이기도 한데요. 요즘 소비자들이 좀 원하는 그런 트렌드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꽃도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취향이 각기 달라서 이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지닌 거베라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거입니다. 네. 그럼 이 하모니가 농가에서 재배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서 2010년에 하모니가 육성되었는데요. 우리 기후에 적합한지 토양 조건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치고 농민들 분께서도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성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화훼 농가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모니 같은 다양한 품종이 좀 개발이 되고 또 이런 품종이 세계 무대에서도 좀 경쟁력을 갖고 뻗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연구사님 어떤 거 연구하실까요? 궁금한데요. 아, 네. 저희는 2021년까지 개발한 품종이 50품종으로 거베라 소비가 화환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륜 위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소비 형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지닌 거베라 품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 꽃을 사서 꽃을 오래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절화 수명이 긴 품종을 만들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재배가 용이하도록 병해충에 강하고 환경 적응성이 좋고 또 수량이 우수한 거베라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니까 농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재배해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께서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거베라를 화환용 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베라 꽃 3-4송이를 화병에 그냥 툭 꽂기만 해도 아주 간편하면서도 예쁘고요. 따로 손질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고 또 거베라 한 송이에 소재들을 더해서 꽃 한 송이 꽃다발을 만들어도 되시고 이제 풍성한 꽃다발을 만들 때 이용해도 되고요. 이제 워낙 색상과 모양이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거베라 하모니라고 검색하시면 예쁜 살구색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들은 이후에 이 거베라 꽃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화훼과 송현영 연구사와 함께 거베라 중에 하모니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게 우리 얼마만이에요. 세상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한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많이 회복돼서 처음 방송하던 그날의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초심, 또 풀의 마음, 초심을 들고 오늘 아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너무 신나요. 그러네요. 네, 저도 초심, 네, 초심, 풀의 마음, 네, 여리여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설렘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회복하고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봄 식물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격적으로 더워진 이후에 식물을 소개를 못 드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왜냐면 여름에 식물 키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가요? 네, 오늘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물 저희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아니, 혹시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네. 제가 웬만한 건 다 비벼 먹어요. 진짜요? 아니, 우리 비빔밥에 꼭 들어가는 나물이 있거든요. 부드럽고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부드러운데 약간 또 식감이 있기는 있어요. 부드러운데 식감이 있다. 저는 이제 뭐 호박나물 이런 거 가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식감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또 헷갈리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는 고사리? 고사리. 네네. 고사리 꼭 들어가야죠. 네. 그 찌깃찌깃한 식감. 맞아요. 좀 고사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양치식물인데요. 봄에 잎이 피지 않은 아주 어린 순, 잎이 피면 먹으면 안 되고요. 잎이 피지 않은 어린 순을 삶아서 나물이나 국거리로 쓰고 말려놓기도 하고 뿌리줄기에서 녹말을 채취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춥거나 더운 지역 제외하고서 모든 깨끗한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 끝에가 이렇게 말린 요 어린 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제 잎이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어린 순으로. 단연생이라서 겨울에는 실외에서는 잎이 떨어지지만 또 다시 새 순이 올라와요. 그렇군요. 네. 고사리가 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춥거나 더운 지역에서 다 살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종이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는 식물인 거죠? 네,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어디서든 깨끗한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깨끗해야 되는구나. 네. 사실 그 여름 접어들면 사실 추천할 수 있는 식물들에 제한이 생겨요. 왜냐면 식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외부에 사는 식물들은 해가 너무 뜨겁고 길어지니까 매일같이 물을 먹으려고 하고요. 실내에 사는 식물들도 오히려 냉방으로 인해서 더 건조해지고 더운 바람이 들어올까봐 문을 꽁꽁 닫아서 생기는 병충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나의 작은 식물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식물이 바로 습도 높은 여름에 굉장히 신나하는 고사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고사리 추천해 주시는 고사리는 키워서 계속 따먹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고사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자연산으로만 먹었는데 현재는 먹을 수 있는 고사리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품종이 개량돼서 나오는 다양한 고사리가 있어서 그렇군요. 오늘은 먹을 수 없는 고사리지만 고사리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면서 예쁜 고사리 또 하나도 소개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예쁜 고사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 관상용 고사리는? 굉장히 많고요. 품종이 요즘에 다양하게 수입되는 고사리들도 많아가지고 또 일반적인 고사리 잎에서 또 다양한 잎을 가진 프릴 잎을 가진 고사리도 있고 뭐 이렇게 손가락 같이 생겼는데 은색빛이 나는 고사리도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고사리는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오는 새순이 귀엽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고사리 같은 경우는 그 귀여운 꼬불꼬불 올라오는 새순들은 있는데 꽃은 없지 않나요? 꽃은 없어요. 우리 이것도 참 신기한 게 포자로 번식되는 식물로서 꽃이 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게 해가 덜 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실내에 적합한 식물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해가 덜 있어도 되고 습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아무 데서나 키우기 딱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덥지만 않으면. 네, 맞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지금 고사리들 막 살판 나가지고 뭐 엄청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저 알아요. 크게 야자나무 밑에 이렇게 막 머리채 풀어헤친 것 마냥 자라는 거 고사리들 아니에요? 맞아요. 나무 고사리 보셨나 보다. 나무 고사리인가요? 네, 고사리들 중에서도 이제 풀로만 나오는 고사리가 있고요.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나무처럼 크는 것도 있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고사리가 너무 싱그러운 느낌을 줘서 그런가 집에 실내에 뒀을 때도 훨씬 의미 있고 여름에 새순을 내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다른 식물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정말 푸릇푸릇한 고사리를 갖고 오셨는데 어쩜 색깔이 나는 여름 식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조화같이 보일 정도로 계속 만져보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바삭거리지? 네. 이러면서 키우기가 그리고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조건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햇빛에 대한 영향을 덜 받아도 잘 크지만 중요한 게 방금 이렇게 잎을 만져보실 때도 아셨겠지만 얇잖아요. 네. 습도가 중요해요. 마르는 거를 조심해야 돼서 환기도 중요하겠지만 공중 습도를 어느 정도 계속 분무를 해준다거나 너무 건조해지는 환경을 피해주는 그 조건 하나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분무를 해주는 것도 좋겠군요. 그럼 이 고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요 고사리는 저희가 관상용으로 보는 고사리고요. 뭐 식물들 식용고사리는 그래도 어쨌든 식용고사리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식용고사리에 대한 연구가 아직 명확하게 있질 않아요. 이게 자연산으로 우리가 산에서 채취하거나 해서 먹던 고사리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고사리를 먹나요 하면 어떤 고사리라고 얘기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신대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보니까 연구된 결과가 지금은 많지 않고 이제부터 재배에 들어가면서 이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재배를 하니까 이제 연구가 좀 시작되는 것 같고요. 고사리 이름들을 이제 막 찾아보니까 되게 어려운 이름들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관상용으로 키우는 고사리들은 식용으로 먹지 않고요. 그건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먹는 식물이 따로 있고 키워서 우리가 관상용으로 보는 식물이 따로 있고. 그렇군요. 저는 정말 아스파라거스도 아니 이름이 똑같은데 네. 그 좀 흔한 이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관상용으로 보는 그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그런 네. 잎이 먹는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새수는 똑같아요. 고사리도 새수는 먹는 거나 키우는 거나 똑같고요. 아스파라거스도 먹는 거나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근데 이제 자라나 보면 난 먹어도 돼. 나는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군요. 네, 다행히 지금 키우는 고사리들이 독이 없어가지고 먹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마 맛이 없겠죠. 아니, 맛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지금 보니까. 예쁘긴 한데.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어쨌든 고사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물이에요. 특히 네. 뭐 이렇게 예전에는 명절에 상마다 올렸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먹는 고사리가 독성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까 뭐 이렇게 확 피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잎이 생기기 시작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푸타콜로사이드라는 유해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신기한 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고사리 먹을 때 꼭 물에다 데쳐가지고 삶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안 좋았던 그 안 좋은 독성이 물에 들어가면 그게 좀 없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손질해서 먹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까다로운 손질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고사리를 산속의 소고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육개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게 항상 이 좀 거기 많이 고사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물에 오래 삶아서 약간 쫄깃한 식감이 있으면서도 녹아버리는 네. 고사리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는 것도 이렇게 좋을 줄이야. 네. 식용으로 먹는 건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잘 데쳐서 먹으면 또 연한 순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고사리 화분에 담아서 집에서 키울 때 혹시 뭐 만져서 독성이 있거나 이러진 않죠? 그쵸. 신기한 거는 지금 관상용으로 나오는 고사리들이 안전한 식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려식물 생활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서 아이가 키우는 집에서 키워도 되는 식물이 있나요? 고양이가 있어도 혹시 고양이가 그 잎을 먹어도 괜찮은 식물이 있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고사리과 식물들은 꽃을 피우지 않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식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고사리는 저는 생각해보면은 아까 양치식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자연 시간에. 네네. 자연 시간에 처음 들어본 이름이기는 해요. 네. 굉장히 옛날에
그 뭐 삼엽충 있을 때 있었던 그런 맞아요. 식물 아닌가요? 그래서 그 식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사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양치류이면서 고생대 때 세계 정복을 할 정도로 번식이 완전히 번성하는 다년생 식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고사리류는 신생대 초부터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나무 고사리 있잖아요. 네. 나무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내려오는 식물로 굉장히 귀한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저 고사리 너무 좋아하니까 그 나무 고사리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매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몇백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웬만한 뭐 가방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 식물 몇백만 원짜리인데 제가 잠깐 막 너무 이게 사고 싶어가지고 잠깐 흔들렸다는. 하지만 이제 아이 쇼핑 잘하고 그러네요. 대표님은 또 갖고 싶은 분야도 식물 중에 너무 특별하고 이런 것도 사고 싶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 이제 앞으로 가서 가끔 구경하려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러면 저희 스튜디오에 갖고 온 이 고사리는 어떤 고사리인가요? 이거 예쁜데요? 네, 고사리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고사리는 보스턴 고사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리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이미지로 검색되는 고사리고요. 미국에서 온 건가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네프롤레 피스 속 식물이 사멸됐다고 없어졌다고 막 여겨지는 100년 전에 보스턴에서 이게 재발견됐대요. 그러면서 진짜요? 보스턴 펀이라고 영어 명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영어 이름을. 신기하네요. 네. 이거 그러면 뭐 특별히 좋은 그런 기능들이 있나요? 네, 이게 식물이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우리 새집증후군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대요. 우리 집에 좀 갖다 놔야 되겠네. 근데 이거 근데 이제 막 좀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색깔도 예뻐서. 그러니까 색깔도 예쁘고요. 좀 약간 좀 포슬포슬한 느낌도 있고 잎을 살짝 만져도 크게 상하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 저는 이거 분무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한테 왜 조리개 주고 물 주라고 하면 과습될 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얘는 분무기 하나 들려주고 분무 많이 해도 너무 좋아할 거라서 서로 교감하기에 그리고 관리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 꼭 그 물총놀이 하는 것처럼 분무기 하나씩 줘가지고 관리시키면서 하면 이 식물의 애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머,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더 좋네요. 네, 하나 사셔야겠다. 사야겠네요.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과습되지 않도록 물은 주어야 하지만 분무는 많이 하는 게 좋고. 네. 그럼 이거는 어느 화분에 어떻게 심어서 이제 기르면 좋을까요? 물을 자주 줄 거라서요. 통기성이 뛰어난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토분에 심으면 좋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상토에 퍼라이트 함량이 높은 거라면 뭐 마살 따로 섞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상토를 구입하셨는데 흙 부분이 너무 많다, 진하다 그러시면 마사토, 깨끗하게 씻은 마사토를 8:2 정도로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고사리류가 외국에서는 다 욕실에서 키워요. 봤어요. 네. 본 것 같아요. 막 행잉으로 걸어놓고 맞아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도 코너 쪽에 딱 조형미 있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집이 좀 달라요. 외국 욕실은 창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 욕실은 일반적인 거주 환경을 생각했을 때 욕실에 창문 있는 경우가 조금 있죠.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욕실에 만약에 키우신다고 하면 마사를 더 많이 섞으셔서 더 통풍이 잘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환기라기보단 해가 없으니까 창문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해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쐬는 건 좋지는 않겠네요. 네, 고사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습 보면 알 수 있지만 잎이 얇아서 해를 직접 받으면 끝쪽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요. 대신에 해가 좀 덜 드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욕실도 조금 약간 습한 느낌으로 그래도 가끔 이렇게 통풍시켜주면서 하면서 욕실에서 키우면 또 좋겠네요. 네네네. 좋네요. 네. 먹는 줄만 알았던 고사리를 또 이렇게 집에서 화분에 키워볼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스턴 고사리 너무 예쁘다 말씀을 드려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집에서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보스턴 고사리 여름에 굉장히 신나하는데 겨울에는 추위에 약하니 그거 조심해서 노력해 주실 분들, 키워보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스턴 고사리를 키우고 싶은 이유, 열심히 노력해 주실 분들 지금 계시는 지역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한 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입니다. 보스턴 고사리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세요. 키워보시면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네. 건강관리 잘 하실 거죠? 아 그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체급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나의 작은 식물원을 채워줄 기특한 식물 이야기는 계속해서 또 이 대표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맛있는 한 끼. 덥고 습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럴 때 잘 챙겨 먹어야 또 이 여름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겠죠? 신선한 우리 식재료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끼 오늘도 함께할 분 소개할게요. 우리 먹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귀농인의 딸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먹어라 아주 먹어.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고 지금 열심히 몸이 커지고 있는 남정미입니다. 정미 씨 오늘 너무 예뻐요. 아, 정말로요? 네, 감사합니다. 뭐 먹고 왔어요? 네? 뭐라고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또 우리 식재료를 잘 챙겨 드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나요? 고마워요. 정확히 보셨네요. 네네, 아니 아름답습니다. 저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먹거리 얘기하거나 하면 정말 절대 빠질 수 없는데 오늘 얘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요 저희가 계속 또 뵐 때마다 늘 보던 쌀을, 늘 먹던 쌀을 좀 더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맛있는 우리 쌀 이야기 함께 소개해 주실 쌀 전문가,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쌀맛 나는 세상을 꿈꾸는 동네 정미소 김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김동기 대표님도 굉장히 예쁜 옷 입고 오셨네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김동규 대표님 가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쌀이 먼저다. 되게 멋있어요. 오. 진짜. 아니 오늘 오면서 운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오면서 앞에 차가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해야 되니까 지나가잖아요. 근데 신동진 쌀을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요. 그때 혼잣말이잖아. 저것은 동진 쌀에 신자가 붙은 거야. 저 어디로 가지? 맛있는 밥을 또 배달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쌀을 또 가지고 가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전에 늘 먹던 밥이 밥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했었지만 네. 이제 우리가 품종을 알면 알수록 내가 먹는 밥은 비빔밥에 좀 더 잘 어울려. 이거는 또 요런 데 더 잘 어울려. 맞아요. 요렇게 먹을 때 더 고소해. 요런 걸 알게 되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맛있는 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대표님 오늘 어떤 쌀 들고 오셨어요? 이거 오셨어요? 무겁게 이렇게. 네, 오늘은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쌀 중에 골든킹 3호라는 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황금 여왕쌀. 골드 퀸 3호요? 네. 듣자마자 왠지 저 정미 씨가 떠올랐어요. 정말로요? 네. 전 다 퀸. 3호. 골드, 색을 골드. 먹는다는 거예요. 이 골드 퀸 3호. 이름에서부터 약간 좀 럭셔리하고 금빛의 윤기가 막 자르르 흐르고. 근데 보통 품종명에 킹 뭐 이렇게 아니면 뭐뭐 퀸 이렇게 붙으면 상당히 좀 일단 만든 분들의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만 믿고 사도 절반 이상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됩니다. 네, 대부분 퀸 붙은 쌀이 프리미엄 쌀로 새로 개발된 품종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골든킨, 밀키킨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골든킨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거는 약간 향이 있는 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드시면 누룽지 향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팝콘 향을 느낀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약간 좀 이 한여름 밥맛이 없을 때 약간 특별한 밥을 한번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 팝콘 향이요? 누룽지 향이요? 쌀에서? 쌀에서. 아하. 이제 아니, 그러면은 네. 뭐랄까 이 팝콘도 보면 약간 아이보리 컬러 뭐 이런 색깔이잖아요. 이것도 골드 퀸 3호도 색상이 좀 달라요, 쌀이? 아니면 이제 쌀 자체는 이제 현미, 우리가 아는 백미 색깔은 비슷하고요. 쌀 자체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보면 히말라야 야생벼 중에 향기 나는 품종하고 국내산 쌀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이고요. 계속 한 20년 전에 골든킨 1호부터 시작해서 현재 3호까지 개발돼서 계속 이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품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골든퀸 3호라고 하셨으면 1호, 2호, 2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된 품종이라면 이렇게 향기를 입힌 더 구수한 맛이 나는 쌀이 점점 이제 더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1호, 2호, 3호 이거는 어쨌든 그 개발될 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골든퀸 3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향미, 그러니까 향이 나는 쌀로 개발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맵쌀하고 찹쌀의 중간 정도 되는 찰기도 좋은 쌀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쌀을 경험하고 싶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 여름에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촉촉한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찹쌀기가 있는 약간 진밥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의 취향에 잘 맞겠네요, 이 밥이. 네, 일단 찰기가 좋은 쌀이기 때문에 찰기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이게 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밥맛하고는 좀 다른 밥맛을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렇게 막 인터넷 막 다니다가 이걸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파시고 이런 걸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좀 찾고 좀 회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골든퀸 3호잖아요. 그러면 1호, 2호는 안 나오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이게 계속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이전 품종은 이제 농민들이나 정부에서 이제 추천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 품종이 많이 재배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래떡이나 누룽지나 이런 걸로 만드시면 좀 더 밥 이외에 어떤 쌀을 활용한 어떤 레시피로 경험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쌀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공을 했을 때 더 매력이 있겠네요. 여왕님은 어느 정도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 골든퀸 양으로 하면 주로는 이제 이게 경기도나 충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의미 있게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자들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정미 씨는 혹시 좀 약간 구수한 밥맛 누룽지 같은 거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것도 엄청난 예전에는 뭐 내비밥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누룽지만 먹지만 요즘 누룽지 해서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누룽지 해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골든퀸을 사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안 그래도 향이 강한데 또 누룽지를 만들어 먹을 때 구수한 향이 배가가 될 것 같은데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동균 대표님은 그러면 당연히 골든퀸으로 밥도 지어서 또 누룽지까지도 만들어 보셨겠네요? 네, 이제 향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저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향이 나나 안 나나, 그리고 쌀 자체에서도 향이 나나 안 나나 보관을 잘 하시면 쌀에서부터 약간 일정한 구수한 향이 나고요. 밥을 하면 어쨌든 좀 더 그것이 정폭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밥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물 양이잖아요. 원래 이게 손바닥 대고 해야 되는데 세워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처음에 자취할 때는 잘 몰라서 이 쌀을 씻고 물량을 맞추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품종과 상관없이 그렇게 밥을 지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밥 지을 때요. 품종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물량도 다 다르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품종별로 실제로는 이제 물을 흡수하는 약간 그 정도가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계절별 또는 날씨에 따라서도 물량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쉽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 평균적인 품종은 1대1로 하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것처럼 반찰개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떡진밥이 되죠. 그래서 약간 10% 정도 물을 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이제 또 수확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분이 쌀 자체가 많이 또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름에는 좀 더 물량을 늘리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대1로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불려서 또 밥을 해서 물량을 약간 줄여도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가을에 찰기 있는 골든퀸 3호 만나가지고 딱 구수할 때 먹어보고 싶네요. 맞아요. 보통 전기 압력밥솥 사용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편하게,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솥에 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솥밥하면 정말 향 좋은데, 그죠? 진짜 맞아. 저도 엄마가 해주셔서. 본인은 안 해보고. 저는 전기밥솥이. 어떤가요? 밥솥 전기밥솥도 요즘은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2인용에 좀 양을 적게 하시면 특히 이제 압력밥솥 또는 이제 가마 돌솥밥에 하시면 훨씬 그 쌀 자체 특유한 향이나 맛이나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온 밥솥, 그러니까 보온 자체는 쌀을 밥을 오래 보관하게 되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보온 기능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때 소량으로 밥을 지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마다 지어서 먹는 게 좋다는 말씀도 늘 뵐 때마다 또 강조해 주시네요. 맞아요. 요즘 그 밥을 할 때 말이죠. 저는 뭐 이것저것 다 잡곡 있는 거 다 넣어서 하긴 하는데 온전히 그 쌀의 향과 맛을 느끼려면은 그 쌀만 넣어서 이제 흰밥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쌀을 섞어서 밥을 하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든킨 3호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본 지가 여름철이고 네. 지금 나오는 식재료 중에 완두콩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골든킨 3호의 그 고소함하고 완두콩의 그 또 단맛 이런 게 조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철 식재료고 어렵지 않게 누구나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킨 3호에 완두콩 밥을 한번 해 드시면 또 눈으로도 또 그 색감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레시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드퀸 3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이 골드퀸 3호로 밥을 짓고 여기에 아주 잘 어울릴 만한 요리를 곁들여서 맛있는 한 끼를 차려볼 텐데요. 정미 씨, 네. 골드퀸 3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상상이 이제 만들어졌죠, 생각이. 네네. 자, 골드퀸 3호 한 그릇에 어떤 반찬, 어떤 요리를 곁들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그 하얀 쌀밥에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통조림 쫙 까가지고 햄 같은 거 싹싹 구워서 하나 얹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순두부찌개나 아니면은 부대찌개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생각 비슷해요. 저는 육개장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하얀 밥 한 그릇 그냥 맞아. 팍 말아가지고 너무 맵지 않고 약간 그렇게 약간 양념 맛이 살짝 감돌고 국물 떠먹을 수 있는 네. 그런데 이 골드퀸 3호가 어울리지 않을까. 역시 정미 씨랑 저랑은 맞았어요. 근데 이게 좀 근데 또 생각해 볼게 골드퀸 3호가 이제 한창 또 맛있을 때라고 하시니까 쌀만으로도 좀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념이 강한 음식을 우리가 골랐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요? 뭐 간장밥 해 먹어야 되나? 골든킨 어떻게 해야 3호는 될까요? 예. 네. 그 반찰게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식어도 약간 식감이나 밥맛이 좀 오래 유지되는 편입니다. 여름철에 또 너무 뜨거운 밥 대신에 찬밥으로 드셔도 좋고 제 생각에 또 시원한 거 이제 국수, 냉면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골든킨 3호 밥에다가 오이냉국이나 미역냉국 해서 시원하게 한번 드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골드퀸 3호에 추천해 주시는 요리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이냉국, 미역냉국 만들기도 쉽고 여름에 또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고요. 또 오이 말고도 뭐 많이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 냉국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좀 더 시각적으로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넣어서도 하시면 의외로 별미도 괜찮더라고요. 맛있겠다. 대표님의 어떤 냉국 만들 때 나만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그 보통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 육수를 잘 못 하잖아요. 맞아. 저는 다른 거보다 약간 설탕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유자청이나 약간 이제 단맛 내는 그런 걸 좀 살리거나 식초도 요즘은 이제 다양한 식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을 이용한 식초나 버섯 이용한 식초 이런 거 넣으시면 좀 더 건강하고 색다른 향으로 좀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만능 치트키로 늘 사용하는 게 매실액이거든요. 매실액도 잘 어울리죠. 네. 이제 정말 여러 냉국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과 골드퀸 3호가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덥고 습한 계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식재료 관리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쌀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여름에 쌀 안전하고 맛있게 보관하려면 어떤 보관법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도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금방 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냉장고 더 좋으면 이제 김치 냉장고 이런 데 좀 온도가 낮은데 햇빛을 피해서 보관하시는 게 이 여름철에 밥을 또 쌀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미 씨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빨리 오이냉국
말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쌀 종류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고 그리고 이 1호, 2호, 3호까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연구진 분들 그리고 농사를 또 계속 이어와 주시는 우리 농민분들도 참 존경스럽고 골든킨 43호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소비해 주는 소비자분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쌀을 또 사랑하고 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해보네요. 맞습니다. 여름은 또 잘 지치기도 하니까요. 우리 정민 씨처럼 또 저희처럼 이렇게 새로 만난 이 품종이나 또 있는 쌀밥 제대로 잘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잘 드시고 잘 쉬면서 여름의 기력 달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맛 잃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도 또 여름에 더 맛있는 우리 쌀 한 상 더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해 주실 거죠?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소믈리에 김동규 대표님 그리고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